반갑습니다. 최종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불매운동 테마의 축, 기둥 중에 하나였던 주류 불매운동 테마의 하이트 진로, 여기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영상 재밌게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이트 진로의 대표 상품을 보시게 되면은 역시나 참이슬과 소주류의 참이슬과 하이트, 그리고 새롭게 출시된 최근에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소맥계에서 샛별로 불리고 있는 테라, 요걸 빼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주류계에서는 처음처럼과 참이슬이 양대 산맥이었다라고 하면은 처음처럼이 일본 롯데의 계열사 자회사 롯데주류의 상품이라서 불매운동 범위에 포함됐고, 처음처럼이 이제 죽어버리면서 참이슬이 반사이익 효과를 얻게 됐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일본산 맥주가 불매운동에 포함되면서 대체제로 국산 맥주 중 테라가 선발이 되게 됐다라는 거. 여기에 반영된 심리는 두 가지입니다. 일본산 제품의 불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국산 제품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이제 국뽕이라고 하죠. 국뽕이 첨가돼서 하이트 진로의 매출이 실제로 늘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뉴스를 가져와서 보게 되면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국산 제품을 찾기 시작했고, 반대로 일본산 제품을 찾지 않게 되면서 일본산 맥주의 매출은 급격히 감소하고 국산 제품의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당연히 주가에도 반영이 돼야겠죠? 실적주는 이러한 매출 증대 효과가 그대로 주가에 반영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실적 발표 전까지 미리 선반영되는 게 맞기 때문에 주가 상승으로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하이트 진로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미 테라 효과까지 더불어서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거. 이제 비교해 볼 대상인 하이트 진로 홀딩스, 그리고 하이트 진로 홀딩스 우선주, 세 가지를 비교해 보셔야 되는데, 주가 상승 각도를 보시게 되면은 본주인 하이트 진로는 예각 수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주사인 하이트 진로 홀딩스는 예각이긴 한데 하이트 진로 본주보다는 각도가 조금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트 진로 홀딩스 우선주는 각도가 앞서 보여드렸던 두 종목에 비해서 월등히 크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거의 직각 수준에 달합니다. 불매운동 테마가 한창 가파르게 치솟았었던 7월 8월에는 각도가 거의 90도에 가까워요. 이런 것이 바로 기대감, 테마의 효과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진짜로 매출이 증가했는가, 아니면은 이 주가에 거품이 끼었는가,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당연히 하이트 진로 본주를 보시게 되면은 실적은 하이트 진로에 반영된다라는 거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은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구조인데 하이트 진로는 이대로 가졌다라는 거죠. 매출 상승 추이가 뭐 계단식으로 갈 수도 있고,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지그재그로 갈 수도 있고, 완만하게 상승할 수도 있고, 급격히 증가하는, 서서히 늘어나는 가속도 형태를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하이트 진로 주가에 나타났다. 그리고 두 번째 보여드릴 거는 하이트 진로 홀딩스예요. 지주사죠. 지주사 얘는 하이트 진로보다는 조금 더 주가 상승 추이가 높아요. 크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실제 매출 대비 주가가 더 크게 상승했으니까 이 사이에는 거품이 끼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거품이 끼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종목, 다시 보여드릴 종목은 우선주. 우선주는 주가 상승 추이가 직각에 가까운데 실제 매출 대비해서
실제 매출은 38% 증가라고 보여드렸었습니다. 실제 매출 증가 추이에 비교해서 너무나 가파르게 상승했다. 매출과는 무관하게 주가 상승이 너무나 크게 나타났으므로 이거는 과열, 쉽게 말하면 거품이 너무 많이 꼈다라는 거예요. 이 면에서 봤을 때 당연히 매출이 이만큼 나타나 준다라고 하면은 좋겠지만 기대하는 만큼 하이트 진로 홀딩스 우선주에 나타난 주가만큼이나 매출의 증가 추이도 가파르게 상승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실적 발표 그 보고서에서 이러한 결과물을 나타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거품은 붕괴되게 되겠죠. 주가는 다시 한번 원위치로 돌아올 것이고 실제 매출 대비해서 거품이 끼었던 주가는 매출 수준으로 내려오게 돼 있다. 여기서 반등하면 좋겠는데 여기서 반등해주면은 우리의 기대치에 딱 부합할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여기에는 공매도도 섞여 있고 투매 물량도 섞여 있고 반대 매매 물량도 섞여서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그 반등 위치보다는 훨씬 더 아래에서 반등이 나타날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러한 관점에서 봐주셔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하락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하이트 진로 홀딩스 우선주인데 어디가 반등 지점일지 저도 예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봐서 추세선을 그려서 2만원 위치에서 반등을 해준다라고 봐요. 심리적인 가격이 될 수도 있고요. 2만원에서 반등해준다라고 봤을 때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기대해 볼 수 있는 반등 수치인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도한 물량이 쏟아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2만원을 이탈한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겠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최소 15,000원대까지 주가가 하락할 수 있고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늦은 타이밍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테마의 기대 심리도 죽을 수 있고요. 물론 일본에 대한 감정, 반일 감정이 그렇게 쉽게 죽을 만한 그런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화가 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불매운동의 끝도 보이지 않을 수 있고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거품이 한번 꺼지면은 하이트 진로 홀딩스 우선주는 이전 수준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15,000원에서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이후에는 다시 15,000원 위로 올라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손절해도 기회비용 면에서 아쉽지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뭐 여지나 저지나 해서 반일 감정이 계속 키워지고 불매운동이 길어지면서 장기화되면서 테마가 또 살아난다면 테마가 또 순환된다면은 이미 매출로 반영된 맥주 주류계보다는 새로운 테마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지난번에 공개 방송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이제 화장품도 있겠고 그리고 순환매 차원에서 하나 돌아섰던 기계류, 기계 장비류 쪽도 일부분으로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는 쌀 종류, 품 종류까지도 품종 라이센스 쪽으로도 일본산 불매가 확산됐는데 그 부분까지 이제 테마, 주가로 반영된다라고 하면은 너무 2절, 3절이 아닌가. 애국가도 4절까지는 있지만 테마는 4절까지 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후발주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선이 분산되면서 주가 상승도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그리고 반등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올 수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역시나 청산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리고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것은 실적 발표 전에 나타날 하이트 진로의 주가 상승. 하이트 진로 홀딩스의 반등이나 기적적인 추가 상승. 이런 것들은 예상해 볼 수가 없지만 현재 제대로 흐름을 타고 있는 시대의 흐름을 타고 있는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이 전고점 수준까지 완만하게 느긋하게 천천히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충분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이제 화이트 진로 홀딩스나 혹은 우선주나 왜 청산해야 될지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이번 영상은 하이트 진로에 대해서만 얘기하고요. 이어서 다른 테마주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에 있는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후에 하이트 진로만큼이나 기대해 볼 수 있는 테마주들, 후속주들을 같이 매매해 보고 싶으시다면 하단에 있는 링크 카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